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고 좀 흥미로운 주제이면서도 집을 사는데, 내 집 마련을 하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갖고 왔는데, 올해 특히 신축 아파트에 열광하는 이유, 이런 상황에서 왜 신축 아파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혹은 몇 년 차 정도의 아파트를 사는 것이 가장 좋은가, 혹은 몇 년 차 정도의 아파트는 사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팁을 한번 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축 아파트에 열광하는 이유. 네, 올해 정말 신축 열풍이 불었습니다. 얼죽신이라는 어떤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였죠.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나왔는데, 물론 기사들마다 이런 지표들의 차이는 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다 신축의 구축 상승률보다 훨씬 높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보면은 7배 높았다, 상승률이. 여기는 29배, 뭐 주간으로 보냐, 뭐 월간으로 보냐, 연간으로 보냐, 이렇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29배, 3배, 이렇게 굉장히 어쨌든 간에 공통적으로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많이 올랐다. 올해는 사실은 양극화의 시대였잖아요. 뭐 강남과 강북이 달랐고, 서울과 지방이 달랐고. 근데 신축과 구축도 굉장히 양극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도대체 신축 아파트가 뭐가 좋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신축 아파트 열광을 하고 돈을 더 주고 신축 아파트를 사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럼 그거를 알아야지 나도 그러면 신축을 살지, 아니면은 지금 신축이 너무 올랐으니까 이거는 좀 거품인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오히려 구축 아파트를 사거나 혹은 안 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살짝 관련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아파트를 좀 세대별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은 좀 다르게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많이들 분석을 하는 게 아파트의 어떤 세대를 4세대로 나눕니다. 1, 2, 3, 4대대로. 그래서 요새 가장 핫하고 정말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선망하는 그런 아파트는 4세대 아파트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은 한 신축급이다 혹은 준신축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3세대 아파트거든요. 그거 한번 꼼꼼하게 따져볼게요. 일단 1세대 아파트. 1세대 아파트는 바로 이런 이미지에서 보이듯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아파트. 옛날에 많이 봤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살던, 많이 보던 그런 아파트.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으로 5층까지 올라가야 되고, 동과 동 사이에 이렇게 주차들이 이렇게 쫙 돼서 차가 많이 보급되면서 나중엔 주차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그런 아파트들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파트이긴 하지만, 말은 아파트이지만 연립빌라와 크게 다를 건 없었어요. 법적으로 아파트를 규정하는 것은 단순히 층입니다. 층. 비슷한 어떤 단지 형태나 규모여도 4층까지 있으면 이거는 빌라고요. 연립빌라고요. 5층 이상이면 아파트예요. 법적으로 아파트를 규정하는 것은 층이에요. 한 동짜리여도 5층이면 아파트고요. 막 단지를 구성을 해도 그게 다 4층 이하면 연립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의 아파트는 층만 5층일 뿐이지 연립 빌라와 크게 다를 것은 없었던 그런 수준의 아파트. 그러다가 이제 2세대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2세대 아파트는 가장 핵심은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구분을 해요. 사실은 어떤 아파트는 15층이고 혹은 10층이고 엘리베이터만 있고 나머지는 다 1세대 아파트랑 거의 비슷한 그런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굳이 세대를 나누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이게 산업적으로나 도시적으로는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위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땅을 좀 더 좁고 효율적으로 쓰고 나머지 땅들을 어떤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적으로 보면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높은 아파트를 만들고 좁은 공간에도 많은 세대가 살 수 있게 하는, 그게 이제 2세대 아파트고,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은 지하 주차장이 생기긴 합니다. 지하 주차장이 생기는데, 지하 주차장이 있어도 거의 대부분은 세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주차장 밖으로 계단이든 혹은 그 차량이 이동하는 그 오르막길을 타고 걸어 올라가서 1층으로 가서 우리 집으로 가야 되죠. 요새 아파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차하고 지하에서 바로 눌러서 올라가잖아요. 이게 큰 차이는 집이 많을 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집이 많을 때 오히려 지상에 주차해서 그냥 1층으로 바로 가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지하 주차장은 지하에 있어서 눈비 피하고 이런 것들은 좋고, 주차 공간들이 좀 많아지는, 아파트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긴 하지만, 주차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지상에 주차는, 눈비가 없다라고 하면은 지상에 주차해서 바로 1층으로 가서 우리 집 가는 게 좋지, 지하에 주차해서 짐 들고 1층으로 다시 올라가서 우리 집으로 가는 건 불편함.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편해서 지하 주차장을 만든 건 아니고, 주차 공간을 늘리고 눈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
그 정도 수준의 지하 주차장. 여기까지가 이제 2세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세대 아파트들은 요새 좀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뭐 한 10년 전만 해도 되게 많았는데 이것들은 이제 재건축이 됐죠. 재건축이 됐거나 곧 재건축이 되거나. 서울로 따지면은 목동 단지들, 목동에는 아주 5층 아파트들이 많죠. 목동 단지들 정도가 이제 대규모로 남아있는 5층 아파트들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보기는 어려워요. 반포에 굉장히 큰 5층 아파트 그 단지도 이제 철거가 돼서 재건축 공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거의 다 재건축이 되었다. 요 2세대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이제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는 수준의 아파트, 그런 세대. 근데 이 중에서는 재건축이 지분이나 사업성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재건축이 되는 2세대 아파트들도 있고 가능한 아파트들도 있고 안 되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특히 뭐 입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지방의 중층 아파트들은 대부분 쉽지 않죠. 근데 강남의 중층 아파트들 혹은 요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분당 이런 데의 중층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되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 2세대 아파트가 나중에 4세대 아파트로 변하겠죠. 그래서 지금 2세대 아파트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3세대 아파트인데 3세대 아파트가 되면 이제 굉장히 아파트의 어떤 공간의 활용 혹은 주거의 어떤 의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굉장히 크게 가장 기준이 되는 요소는 요거예요.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시면 2세대 아파트는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 대부분은 차길이에요. 차가 막 다니는 거. 그 다음에 보도블록, 사람이 더 좁아요. 사람이 다니는 곳이. 그래서 차를 피하면서 다녀야 되고 주로 차로 동과 동 사이를 이동을 하고 물론 중간중간 놀이터 같은 공간들은 있지만 이동하는 그런 길은 찻길이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3세대 아파트의 핵심은 지상에 차가 없습니다. 아파트 동이 있고 여기 다 걸어 다니죠. 물론 일부 굉장히 대단지면은 중간에 관통도로도 있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상에 차가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찻길은 굉장히 소수. 그다음에 차들은 다 지하에 주차하고 지하에 주차한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집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요게 3세대 아파트입니다. 이게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달라졌어요. 이 아파트 단지라는 울타리가 굉장히 아늑하고 안전하고 공원도 필요 없이 우리 아파트 내에서 그냥 산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 아파트와 3세대 아파트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상 공간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요. 단순히 걸을 수 있게만 만든 게 아니고 여기에 아름다운 조경들, 분수, 뭐 사람 혹은 카페, 사람들이 뭐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테이블들, 특정한 시기에는 뭔가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아파트 기준으로는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업그레이드였다. 여기에 3세대 아파트로 발전한 다음에 조금 후에 만들어진 것이 이제 커뮤니티 시설들, 약간의 커뮤니티 시설들입니다. 물론 여기는 없기도 해요. 3세대 아파트이지만 커뮤니티 시설이 없기도 하고 일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정도면은 사실 3세대 중에서 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약간의 피트니스 시설, 약간의 골프 연습장, 독서실, 아주 작은 문고, 뭐 경로당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만 해도 사실은 충분해 보이잖아요. 근데 요거보다 좀 작은 것들은 피트니스 시설, 뭐 작은 도서관, 요 정도 딱 2개만 있는 곳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커뮤니티 시설. 그래서 점점 아파트가 그냥 거주만 하는 곳에서 좀 더 안정감을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공간, 일단 지상을 다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공간을 넓히고 그런 공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지상에 만들든 혹은 그 지하의 주차장을 딱 뚫으면서 지하에 또 커뮤니티 시설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설들을 만들든 그래서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를 만들므로써 여러 가지 공간 혁명을 만들고 주민들이 아파트를 순수하게 거주하는 의미를 넘어서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 3세대는 약간의 커뮤니티 시설까지 가는 게 3세대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3.5세대에서 4세대. 그러니까 4세대와 3세대 사이가 약간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미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1세대에서 2세대는 엘리베이터, 2세대에서 3세대는 지상에 차가 없는 그런. 그래서 3세대에서 4세대는 명확한 한계의 기준은 없어요. 약간 그냥 훨씬 발전한. 같은 기준인데 거기서 훨씬 발전한 게 4세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칼로 무자르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판단을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4세대라고 딱 짓지 않고 3.5세대에서 4세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신축 진짜 좋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3.5세대 이상 정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3세대도 사실은 사람들이 비선호하진 않아요.
이게 너무 연식이 오래돼서 비선호한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는 2세대. 근데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요새 유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신축, 얼죽신 이것은 3.5세대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가 일단은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발전이 이루어졌죠. 3세대가 요 정도. 이것도 3세대 중에 커뮤니티가 많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5세대는 스크린 골프도 칠 수 있고요. 사우나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실내 놀이터도 있고, 코인 세탁실도 있고, 굉장히, 요거는 이제 물론 제가 단지가 좀 큰 데를 갖고 있어요. 2,800세대 정도. 근데 여기, 요 리버젠도 2,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거든요. 2,000세대랑 2,800세대라서 세대수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연식의 차이. 요새 짓는 2,000세대 이상급은 강남이 아니더라도 요 정도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요 정도의 굉장히 다양한, 이 정도의 시설 딱 봐도, 와, 아파트에서 나가지 않아도 스크린 골프를 칠 수 있고, 사우나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커뮤니티가 구성이 되면은 그 안에서 또 문화센터처럼 프로그램, 강의, 강좌 뭐 이런 것도 다 생기거든요. 그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럼 카페도 있으니까 카페에 가서 티 마시고 휴식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사회 활동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또 아이들도 옛날에는 밖에서만 놀았다가 실내 놀이터도 있으니까 실내 놀이터에서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시설의 발전이 3세대, 3.5세대, 4세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조경이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조경도 물론 3세대 아파트들도 좋은 조경을 만들었지만 점점 조경은 업그레이드가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아난티 조경팀이 설계를 했다고 하죠. 굉장히 호텔스러운 혹은 리조트스러운, 특히 이제 수경시설을 많이, 빗물을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을 이용을 해서 수경시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딱 보기에 굉장히 리조트 같은 그런 느낌이 나게 하고, 그 구획을 딱 정하는 것도 3세대 아파트들은 딱 여기서 여기까지는 길이고 요만큼은 조경이고 이렇게 뭔가 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올드한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3.5세대나 4세대 아파트들은 이렇게 굉장히 유연하게 어떤 길과 조경을 섞어 놓으면서 사람들이 조경을 즐길 수 있게, 그러면서 이런 석가상 같은 것도 규모가 좀 크게 만들고, 사람들이 이렇게 단지 내에서 조경을 보면서 쉴 적에도 이렇게 딱 바라보는 어떤 조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게 굉장히 어떤 설계적으로도 굉장히 더 발전된 설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의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조경의 업그레이드,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3세대에서 3.5세대 혹은 4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기술적인 시스템적으로도 굉장히 편의를 더 증가시키는 게 3.5세대나 4.5세대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세대별로 지하 창고를 만들어서 각 세대마다 그 창고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집에서 그냥 버릴 수 있게, 집에서 주방에 보면 요만하게 기계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 털어놓으면 그냥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끝나는 그런 식의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도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는 여러 가지 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3.5세대와 4세대라고 해서 제가 애매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4세대라고 딱 말하려면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근데 제가 이거를 딱 칼로 무자르시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약간 거의 느낌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느 정도가 4세대인가.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요 정도면 4세대구나. 요 정도 대단지와도 다른 요 정도면 4세대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일단은 요 블럭이 두 블럭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도 커뮤니티가 있고 여기도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실내 체육관, 올코트 여기 있고, 그다음에 스크린 골프가 여기 그 공간 자체가 훨씬 넓어요. 스크린 골프 이 공간도 되게 넓고, 골프 연장 넓고, 사우나 있고, 여기에 러닝 트랙 있고, GTX 룸 따로 있고, 피트니스 이만큼 있고, 독서실 이만큼 있고, 돌봄 센터 따로 있고, 탁구장도 따로 있고, 강아지만 놀고 있는 요 공간 따로 있고, 필라테스 공간 따로 있고, 여기에도 강좌 같은 거 열리겠죠. 세탁실, 코인 세탁실이나 아니면 세탁 받아주는 서비스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라운지 있고, 게스트하우스 따로 있고, 다이닝 라운지, 밥 주죠. 악기 연주실 있습니다. 집에서 악기 연주하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악기 연주 따로 나와서 하라고 악기 연주실 있고, 독서실 따로 또 요만큼 있고, 키즈 카페 따로 있고, 또 여기 뭐, 그러니까 공간마다 분산시켜가지고 여기서도 쓸 수 있고, 각 동마다 너무 한쪽에 몰려 있으면은 뭐 너무 먼 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악기 연주실이 있고, 여기도 악기 연주실이 있고, 수영장도 있습니다. 수영장 이렇게 크게 있고, 약간 추려가지고 갖고 온 게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정말로 뭐 수영도 하고 골프도 치고 영화도 보고 악기도 연주하고 키즈 카페도 있고 뭐 밥도 먹고 뭐 카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이 그냥 더 좋아진 거예요. 딱 3세대, 4세대 아파트를 요거부터는 4세대고 요거부터는 3.5세대야 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은 정말 말 그대로 호텔이나 리조트급 커뮤니티. 사실은 이것을 약간 촉발시킨 게 트리마제.
트리마지에서 밥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그 다음에 개포 블레스티지라고 그 2단지 거기서 밥도 주고 이런 대규모 커뮤니티를 좀 만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강남권의 좋은 단지들은 이런 호텔 리조트급 커뮤니티를 경쟁적으로 점점 고급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은 보통 얘기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관리비가 비쌀 것 같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봤자 안 쓸 것 같다. 별로 안 쓸 것 같다. 밥 누가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안 쓸 것 같다.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밥이든 어떤 뭐 피트니스 시설이든 골프 시설이든 뭐든 간에 엄청 많이 씁니다. 초기에는 많이들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보다 많이 안 쓰기도 했어요. 특히 이제 밥 같은 경우에는 밥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많이 남고 이래가지고 서비스를 중단한 아파트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는 예약이 필수일 정도로 오히려 그래서 공간을 늘려야 될 정도로 앞으로 조식 어떤 공간 만드는 그런 아파트들은 공간을 굉장히 넓게 만들어야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사를 이용하고 피트니스 같은 데도 줄을 서야 돼요. 예약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이런 아파트 내에서 커뮤니티를 이용한다라는 그런 어떤 습관들이 많이 배이기 시작하면서 커뮤니티가 정말 일상을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리비가 좀 더 나오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시설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생각보다 그냥 돈을 받고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골프 시설도 스크린 골프 뭐 이런 시설이 있는데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받고 써서 그걸 다시 운영비로 쓰고 그래서 모든 세대에 공통적으로 부과가 되는 그런 관리비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밖에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 편하고 정말로 쓰레빠 신고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들, 그런 시설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이런 어떤 아파트들이 정말 4세대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커뮤니티뿐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뭐 조경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 뭐 엘리베이터도 초고속 엘리베이터면서 엘리베이터 대수도 아주 여러 대, 그래서 전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춰지는 등 여러 가지 디테일한 점들이 굉장히 발전된 것. 그게 이제 4세대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약간 이런 것들은 강남이나 막 되게 정말 상급지에 굉장히 비싼 아파트에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세대로 나누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모 건설사에 교보문고와 협약을 해서 큐레이션을 해서 항상 교보문고의 책이 이렇게 채워지는 규모 있는 도서관, 그 다음에 SPC와 협약을 해서 커피를 제공하는 어떤 커피 스테이션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뭐 5세대 아파트라고 표방하면서 물론 뭐 제가 4세대 아파트까지 얘기했지만 이거는 약간 마케팅적인 용어겠죠. 5세대 아파트라고 표방하면서 뭐 조경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형태들 이런 것들이 지방에도 요새 신축 대단지들은 앞서 말씀드린 4세대 아파트 혹은 최소한 3.5세대 아파트에 준하는 그런 시스템들 시설들, 조경들 다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특히 광역시의 어떤 대단지 아파트들이 새로 생기는 경우에는 정말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강남의 예시에 못지않은 그런 커뮤니티, 시설, 시스템들 다 적용되어 있거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부산의 아파트들이 세대 혹은 뭐 그런 고급화 이런 측면에서는 서울보다 더 낫다라는 평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강남에만 국한된 그런 상황들이 아니다. 경기도에도 많고 지방 광역시들, 인천에도 존재하고 전반적으로 어디에나 최신 신축 대단지들에 많이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좋은 점들이 아무래도 특히 요새 젊은 세대들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그런 세대들이 입지가 좀 떨어져도 이런 좋은 시스템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가겠다. 이런 선호도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트렌드는 일시적이진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궁극적으로 결국 시세에 굉장히 중요한 흐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드리면은 아파트 단지 내가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은 요거는 누가 정의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저의 생각이에요. 아파트 단지 내가 안정적이고 안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가 3세대 이상급을 선호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2세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세대나 집 안으로 들어오면 사실은 차이가 덜 할 수 있는데 3세대 아파트로 갔을 적에는 우리 단지 내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족을 위한 공간들이 많아지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 사람들이 은연중에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3세대 아파트가 2세대 아파트와 완전히 다른 그런 주거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세부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주차 편의. 그러니까 1세대 아파트와 2세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편함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주차예요.
이런 부분이 3세대 아파트 이상, 특히 4세대 아파트라고 하면 평균 주차 대수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 기능적인 편의, 이런 것들, 뭐 엘리베이터, 빠른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도 물론 수리하면 되지만 수리를 전체적으로 뜯어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다는 것, 샤시도 훨씬 좋은 샤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동화 시스템, 층고도 더 높은 층고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장점들도 다 신축이 훨씬 선호되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죠. 거기다가 더해서 앞서 많이 설명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단순 주거시설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의 어떤 소셜 활동들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신축 선호 현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거기다 더해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감성적인 부분까지 사실 충족을 하는 거죠. 우리 집에 사는 것이 마치 리조트에 사는 것 같고, 호텔에 사는 것 같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약간 가심비, 정말 마음에 드는 내 집,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추가로 더 한다고 하면은 이런 트렌드가 사람들에게 어떤 기본적인 앞으로의 흐름이다, 이런 인식들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집값에 대한 기대감도 신축에 더 생기게 마련입니다. 특히 2세대 아파트면서 재건축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시세 상승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있겠다라는 어떤 인식이 점점 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3세대 아파트나 특히 4세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얼죽신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집값에 대한 기대감도 더 높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집값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면은 또 기대감도 더 생기게 되고, 이런 선순환, 이런 게 더해지면서 계속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분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무조건 신축만 사면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겁니다. 최소한 3세대 아파트 이상을 사야 됩니다. 이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세대 구분했잖아요. 최소한 3세대 아파트 이상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3세대 아파트면은 뭐 10년이 됐건 뭐 12년이 됐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3세대 아파트를 내 지분 수리를 좀 해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저는 연식 때문에 깎아지는 디스카운트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최소한 3세대 아파트. 근데 2세대 아파트이면서 지금 재건축이 추진이 안 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도 추진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아파트들은 사실은 계속 선호가 되지 않고 계속 감가상각만 계속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 정도는 뭐 오를 수도 있겠죠, 지역에 따라서. 하지만 결국은 다른 3세대 이상급의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3세대 아파트 이상, 혹은 아예 구축이라서 재건축을 하고 나면은 4세대 혹은 5세대가 될 수도 있는, 사실은 투자적으로 보면은 이게 더 좋습니다. 나중에 신축이 될 아파트. 장기간의 어떤 노력과 재건축 사업을, 스트레스 이런 것들 버티고 나서 4세대 아파트가 되고 5세대 아파트가 되면은 그때는 차익이 커질 수도 있고 굉장히 내 집이 비싼 집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신축이 될 아파트, 그 구축, 그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사업성이 굉장히 안 좋아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1세대, 2세대 다 피하시는 게 좀 좋다 라는 말씀 드리고, 3세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연식의 문제가 아니고 3세대의 최소한의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가끔 보면은 2010년식인데도 지상에 차 없는 주차장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3세대의 최소한의 조건, 지상에 차 없는 단지, 요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2006년에서 2007년식 정도는 좀 대단지급부터 보급이 되었고, 대체적으로 이런 3세대급으로 준공이 된 그런 시기는 2000년 더 후반, 2009년, 10년도부터는 지상에 차도 없고 약간의 커뮤니티 시설도 생기는 그런 연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세대 아파트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좋죠. 단순 주거 공간을 넘어섰고 그게 결국 가치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금이 된다라고 하면은 물론 3.5세대나 4세대급을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나중에 연식이 되어도 4세대급의 그 시스템과 그 시설들은 유지가 된 상황이고, 사실은 4세대 아파트 지금 소개 드린 대로 그 정도가 되면은 여기서 5세대로 더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넘어갈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춘 것이 지금 4세대 아파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사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입지도 좋으면서, 입지도 내가 원하는 입지면서 4세대 아파트인 곳은 비쌀 거잖아요. 그래서 입지를 택하고 3세대를 택해도 된다. 그래서 사실은 가성비로 따지면 저는 3세대를 추천을 드리고, 근데 내가
입지보다 시설이나 가심비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4세대급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처음에 강조드린 대로 2세대 아파트들은 옥석 가리기를 하셔라 라는 말씀. 그 다음에 재건축이 기대가 없는 2세대 아파트들은 감가상각까지도 각오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가성비, 입지 대비해서 가격 방어력도 있고 살기도 좋은 아파트는 3세대 아파트, 좀 오래돼서 아파트 내부가 좀 안 좋다고 하면은 3세대 아파트를 좀 수리를 해서 들어가는 요 정도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그러면서 나는 근데 입지보다 좀 퀄리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4세대 아파트 하지만 입지를 좀 낮춰서 이런 거는 각자의 선호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제가 어떤 연식을 어떤 마음으로 접근해서 사셔야 되는지까지 정리를 드렸고, 요 1, 2, 3세대를 나누는 이런 기준 같은 것들은 한번 일종의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시고 내가 나중에 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혹은 투자를 할 적에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